저는 충남 천안에 살고 있고 72년생이며 내년이면 지천명이 되는 X세대이며 스승님의 학생이 되고자 입도 편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는 2017년 남편과 사별하고 두 딸을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정법을 만나 법문을 듣기 시작했으며 법을 통해 제 자신의 모순들을 바르게 잡아가며 살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법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자신에게 힘이 생기고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고 항상 아프고 우울했던 제가 건강해지고 즐거워지고 제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스승님, 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편의 산재 소송에 관련해서 스승님께 질문을 올립니다. 저는 2018년 근로복지공단에 남편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불승인이 났습니다. 이에 불복해서 변호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 소송을 시작해서 벌써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소송을 시작한 계기는 제가 꼭 이어서 사망보험금을 받기보다는 승소하든 패소하든 이 소송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라면 소송을 시작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확고한 신념이 없이 시작한 소송이 시간이 길어지고 지지부진해지다 보니 첫 마음은 사그라들고 이제는 재판정에 서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 소송을 계속 진행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도 갈등 중이기도 합니다. 스승님, 저는 이 소송을 통해 무엇을 공부해야 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되는지 알고 싶고 남편의 목까지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스승님께 귀한 가르침 주십시오. 또한 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꾸짖어 주십시오. 살다가 실패하는 것도 많고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계속 일어났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법칙은 없습니다. 뭔가가 틀리게 지금 살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이건 찾아야 되는 겁니다. 찾아야 되는데 묻는 거에 지금 핵심에 답부터 이야기해놓고 나중에 풀자고요. 지금 산재로 가지고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사망하고 나서 행기 몇 년 됐어요? 3년쯤 됐죠. 없는 놈은 더럽게도 참 뭔가 해먹기 힘들죠. 이걸 그대로 편지를 쓰십시오. 3년 동안 노력을 한 거니까 더 이상 하는 건 내가 짐 빠질 만큼 되니까 그대로 적으세요. 그렇게 해갖고 어떤 변호사를 어떻게 했고 무엇을 어떻게 했고 그대로 이거 요약을 잘 적으세요. 적어가지고 요렇게 일반 시민이 그죠? 국민이 이렇게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지금 법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애먹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요거를 바르게 잡아주시고 요런 거를 들다 봐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이까지입니다. 요렇게 다 적어가지고 청와대에다가 청원을 올리고 편지도 올리고 하세요. 밑에서 내가 해볼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러면 요 분야의 장관한테 올리는 거는 안 했어요. 그지? 그 장관한테 먼저 편지를 쓰세요. 요렇게 해서 여기서 해결 안 되면 청와대에 올리겠습니다. 소리를 하세요. 거기다가 그러면 장관이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순서가 있는 거거든요. 3년을 노력했다면 이제부터 내가 할 거는 지금 해도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방법을 지금 정리를 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안 되는 일은 세상에 없는데 나는 지금 안 될 자리에서 계속 돌면 안 된다라는 거죠. 모든 일들은 우리가 동사무소 갈 것 같다면 동사무소부터 처리를 해야 돼요. 해보고 여기서 안 되면 그 위에 올라가야 돼요. 그 위에 안 되면 또 여기에 올라가야 돼요. 여기에서 왜 이렇게 꼭 안 된다 하니 요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올립니다 해갖고 올려야 되고 그 다음 올리면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 공무원들이 계속 안 되게끔 했던 것들이 이게 전부 다 남아가지고 나중에 얻어 터져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런 것들 처리하는 방법.
밑에서부터 순서를 밟아가 안 된다고 썩내지 말고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왜 안 되는 이유가 이 사회에 만들어 놨으니까 요 한 단 위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대통령한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무리인 거예요. 무리인데 밟아가지고 안 됐던 거. 그 제일 위에가 어딘지 그게부터 여세요. 안 그러면 도 같으면 도청에 올릴 일이면 도청에 올리고 시청에 올릴 일이면 시장한테 올리고 이런 높은 데 올라 이게 안 되면 그 위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밟아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해결하는 법은 요 길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는 변호사 더 사지 말라는 거죠. 대통령이 내 변호사 해줘야 돼요. 요런 거. 안 그러면 장관이 이걸 만져줘야 된다라는 요런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고, 그 안 해봤으니까 벌벌 떨지 마세요. 대통령은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이에요. 장관은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인데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우리가 봉급을 주는 사람입니다. 도지사도 봉급을 주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밑에 사람들은 뭔가가 저것 뜻대로 해갖고 퍼지도 좋지만, 올라갈수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시민의 한 사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방법 찾아가고, 우리가 산재가 일어나 내 남편이 애까지 놓고 살다가 먼저 갔다. 먼저. 어떻게 했던 사고가 나서 가든 뭐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사는 건 한 팀이에요. 한 팀을 이루어갖고 우리가 인생을 살 건데 여자가 기운이 크냐 남자가 기운이 크냐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기운이 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럴 땐 남자가 계속 봉급도 받아오고 사회에서 뭔가 우리가 쓸 거를 갖다 벌어도 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남자가 뜁니다. 뛰면 여자가 집에 가만히 있어요. 있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여자가 안 나가요. 기운 큰 놈이. 안 나가고 그거만 홀딱홀딱 받아먹고 있으니까 남자 죽여봅니다. 안 그러면 남자 병신 만들어버려. 들 안 차버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기운 센 여자가 밖에 나가야 되겠죠. 자연은 알아야 되지 무조건 불평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연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우리는 공부를 못 했으면 못 해서 당하는 거고 모르면 몰라서 당하는 거지 자연은 틀리게 절대로 운용을 0.1mm도 안 합니다. 내가 칭찬해주고 잘 해주면 고맙다 소리나 듣고 좋겠죠. 욕먹어도 내한테 물었어요. 나는 바른 걸 풀어줘야 돼. 좀 있으면 도움 돼요. 지금은 억울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팀 중에서 하나 희생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팀이 지금 공부를 새로 해라고 지금 희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미련 팔고 있었다. 이러더라고요. 우리 정서는 원래는 그랬어요. 국제 정서가 지금 이게 우리한테 들어와갖고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남녀가 만나면 여자는 집에서 조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밖에서 활동을 하면서 지금 뭐든지 필요한 거를 얻어 들어와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었는지 근본을 지금 몰라요. 근본을 알았더라면 남자가 이렇게 밖에서 활동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은 경제고 뭐시고 잘 이렇게 걷어들이면 여자가 집 안에서 밖에 안 나가도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다 돼요. 자식도 공부하고 나도 공부하고. 이 환경이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나중에 충격이 있는 데는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충격을 받냐. 아이들은 공부를 시킨다고 시키는데 내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집안은 2판 4판 요 공부를 좀 우리가 하면 좋죠. 나는 2판이니까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 4판이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면서 그는 경제를 이렇게 뭐 살림을 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렇게 2판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있다가 보면 내가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내가 활동해야 될 때가 와요.
활동할 때가 되면 이게 질량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요것만 벌어갖고는 안 되겠다라는 게 가정에서 일어나요. 남자 혼자 벌어갖고는 도저히 되지 않겠다라는 시기가 왔다면 여자가 활동할 때가 왔는데 활동을 안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공부하고 있었더라면 분명히 내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랐을 텐데, 그러면 사회 활동을 하면 남자가 버는 수입보다 월등하게 봅니다, 이게. 왜? 지적인 일로 나가니까. 공부한 사람은 지적으로 나가거든요. 공부 안 한 사람은 질이 약한데 나가서 활동을 해요. 공부를 요만큼 한 사람은 요만한 지적인데 일을 한단 말이죠. 이게 활동하면서 경계가 더 들어오죠. 환경도 더 들어오고 사람 사귀는 질도 좋아지고. 그럼 요만큼 공부를 내가 나가면 요만한 질량의 나는 사회가 펼쳐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제법 오래 하는 거는 뇌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내 안전자리에서. 그래서 이만큼 크고 나서 사회에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요만한 사회가 내한테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적인 일을 하면은 경제도 지적으로 오고 환경도 지적으로 오고 뭐든지 이 수학이 달라지니까 그때는 요만한 남편이 들려주는 거로 살 때하고는 틀린 거죠. 이런 것들을 지금 이루치 못해갖고 전부 다 지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돈 때문에 전부 다 어려움이 오는 거죠. 왜? 너희들이 필요한 질량은 더 커지는데 그만한 게 안 들어온다라는 것은 무언가가 지금 할 걸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활동을 하면 뭔가를 지금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으면 남자가 나오라고 치냅니다. 그게 사고가 났든 죽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자가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도 안 나가니까 안 나오면 안 되게끔 자연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활동해야 되는 거죠. 활동하는데 갖추지를 안 했다면 헤맬 것이고 갖추었다면 멋지게 이제 빛나게 풀어나갈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못한 공부가 모르고 했더라도 정법을 만나시면 이 정법이 어떤 공부냐 하면 네가 못했더라도 세상에 보고 듣고만 했더라도 이 공부가 안 됐다면 네 살아나온 모든 것에서 이것을 다시 정리를 해갖고 키를 맞춰줍니다. 이 정법 공부는 다양하게 시키면서 내하고 관계없는 것 같지만 그 다양하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 건지도 다 나오고 이걸 또 정리를 해갖고 내가 사회에 어떻게 나가야 될 것도 나오고 모든 것을 새로 정립을 해주는 게 자연의 법칙으로 내 앞에 온 사람한테 또 스승님이 가르치는 이 본문을 듣는 사람한테 전부 다 이해되게끔 해서 전부 다 내주는 게 정법입니다. 종합공부다 이 말이지. 응? 종합공부. 이게 종합공부를 누가 시키냐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놓은 사람이 지금 시킵니다. 이 종합공부를. 나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세상에 지금 하지 못하는 공부를 못했던 공부를 전부 다 시키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책을 덮어버린 사람이다. 글을 안 봤다. 나는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 누구 부모 밑에서 밥 해주는 거 안 먹었다. 공원에서 주는 밥도 안 먹으려고 나는 3시 반에 공원에서 도망 나가서 구리 줍고 시문 팔고 이게 그 껌 팔고 하면서 나는 공원에서 주는 밥도 누가 주는 밥을 안 먹고 내 손으로 내 밥을 찾아 먹은 사람. 나는 잘난 사람도 아니고 자연에서 주는 걸 뭐든지 나는 전부 다 숙지하고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세상에서 전부 다 놓치고 가는 걸 전부 다 내가 전부 다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세상에 남편이 없으니까 홀로 나온 것 같지만 당신은 이 사회 사람이에요. 이 사회 사람이 내 주위의 사람이 전부 다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전부 다 남편이니까 잠잘하고 남편 아니에요? 내를 위해서 도와주면 다 남편이야. 응? 사회 우리 형제들이 많아.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나의 형제들이 생기고 오빠 동생이 생기고 언니가 생기고 동생이 생기고 전부 다 내 가족들이다 이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우리 자식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같이 키우는 거지 네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우리 형제들 많아. 응? 그리고 우리 정법 가족들이 많아. 내가 하기에 따라서 당신은 어렵지 않게 살 테니까 응? 힘들어하지 말고 의논해가면서 풀어가자. 응? 나는 스승님은 너의 가족이야. 응? 저는 좀 선몽을 좀 꾸는 편이거든요. 예. 돌아가신 친정엄마도 가끔 이제 꿈에서 나오시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꿈에 나오셔서 애들 아빠 뭐 얼마 안 있으면 이렇게 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엄마가. 우리가 뭔가 선몽을 줄 때 가르쳐 주는 선몽들이 있는 거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아느냐 따라 가지고 영혼들하고 대작을 해요. 그 영혼들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내가 알고 모르고에 따라서 모르면 어얗고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면 당하는 거예요. 왜 데리고 가려 그러는데 왜? 그게 데리고 가려고 하면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갖고 질량이 차서 그런 걸 가지고 있다면 꿈에도 대화를 해요. 꿈에도. 그러니까 이 꿈은 뭐냐 하면 내가 육신이 자고 있을 때 영혼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거든요. 내가 육신이 자고 있을 때 영혼이 활동하는 게 그때 일어나는 게 꿈들이에요. 그러면 내 영혼이 질이 약할 때 그러면 다른 이 영혼들이나 4차원에서 하는 일에 내가 대작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안 좋은 일들도 그냥 우리 집안에 들어닥치기도 하고 자꾸 그런 데 신경 쓰이고 하는 거지 안 좋을 일이 생길 일이 신경이 쓰이는 거거든. 좋을 일이 생기는 건 신경이 안 쓰이는데 안 좋을 일이 생기는 거는 신경이 쓰인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거고 내가 약하니까 지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소재가 지금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 때도 누구한테 말을 들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을 보고 나서 어떤 것들을 이러고 나서부터 일어나는 거거든 이게. 예고 없이 세상에 일어나는 거는 절대 존재하지 않게 돼가 있다 이 말이에요. 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걸 접하고부터 나는 기분이 안 좋기 시작을 하고 내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뭐 걱정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내가 갖춤이 충분하면 왜 그렇게 돼야 되냐? 일어날 일이 맞다면 일어나면 되는 거고 일어날 일이 아닌데 일어나는 거는 내가 달라들 수 있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 차원계도 마찬가지고 신들도 마찬가지고 뭐가 안 맞는 거면은 왜 그렇게 하는데 따질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꿈을 꾸으니 이 일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분별을 바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걱정을 하는 것보다 왜 일어나는데 가르쳐 달라는 거죠. 꿈을 꿨다라고 하면 영혼들이 주위에서 지금 내한테 지금 내 주위에 있다라는 소리인데 그러면 내가 자기 전에라도 이렇게 내가 내한테 꿈으로 준 것이 만일에 정당하다면 내한테 가르쳐 달라.
이러고 자는 거예요. 2, 3일 그렇게 하다 보니 또 꿈꾼단 말이죠, 이렇게. 그런 걸 해달라는 거죠. 잘 때 너희들이 내한테 가니까. 응? 그게 내가 안 잘 때 탁 나타나갖고 할 만큼 뭐 약하지 않냐, 이거죠. 근데 뭐가 주파수가 안 맞아. 안 잘 때 영적인 거를 접해가지고 확 들어오기에는 약하단 말이지. 약하니까 잘 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네가 들어와가지고 설치는 거거든, 이게. 잘 때 하는 거는. 그게,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조금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꿈을 꿨으면 내가 그때는 대작을 못 했는데, 깨가지고 내로 돌아와가지고 내가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갖춘 지식으로 내가, 이제 그 통찰을 해볼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삼는단 말이지. 그러면 영혼이든 신이든 내가 뭐라 하는 거예요. 왜 택도 없이 그냥 누구를 갖다가 뭐 데리고 가니 안 데리고 가니 이런 소리를 하냐. 왜 그런 내가 이해되게끔 해라. 이해되게끔 이해도 안 되게끔 해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면 이것들이 어디라고 와가지고 지금 이러냐 이거지. 이게 뭔가를 어떻게 하려면 이해되게 하고 해야 돼요. 이해도 안 되게 해갖고 우리 신들이라고 군립을 하려고 들면 되는가? 안 그러면 소문 없이 그냥 데리고 가든지 내한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는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전바치가 내한테 이야기를 해. 네 신랑 지금 7월달에 죽는데 그래요. 3월달에 가니까. 왜 죽는데? 이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몰라 죽네. 네가 그 말을 하면 죽는다. 이가 네가 말을 안 했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신이라는 건 신이 한마디 하고 나면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거든. 이게 내가 니를 안 찾아왔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찾아와서 죽는 길을 만들어뿐에 이게. 그러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으면 왜 죽는다라고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물으니 그거 이해도 안 되게 하고 무조건 죽는다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단 말이가. 안 죽는 방법은 없어? 이러니까 그건 난 모른다. 미쳤냐나 이게. 들고 쎄르 고 나와버리. 그 간 길에 7월달 된 게 멀쩡하게 그냥 가네? 그러니까 그걸 때려 뽑아버려야 되는 거라. 내한테 들어온 사고가 내가 겁을 내버리면 이제 이거한테 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장난이고 신들의 싸움이에요. 이게 우리가 사람하고 기싸움을 하는데 내가 져버렸어. 져버렸으면 난 당하는 거야 무조건. 이게 똑같은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전바치를 찾아가지 말라는 것이, 전바치를 찾아가려 그러면 내가 지금 뭐가 큰 이상이 있어갖고 여기에 저기도 안 되니까 찾아가기는 하는데 여기에서 함부로 전바치 좋아해갖고 자꾸 가면 여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내가 찾아갈 때는 어느 정도 뇌를 갖추고 찾아가야지 안 당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했으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인간이 세상에 사는 인간 요 세계는 네가 말을 했으면, 내가 말이 저 사람보다 힘 좋은 사람이 말을 했으면 이거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자연의 신들의 세상이에요. 신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데 힘센 신이 어떤 활동을 했으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사람 세계가 신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신들이 인간 육신을 쓰고 지금 살고 있는 게 지구촌이에요. 그래, 100년 안팎으로 우리가 이게 육신 없는 신들하고 육신을 가진 신이 100년 안팎을 우리한테 이런 기회를 주는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육신을 가지고 지금 활동을 할 때 내가 성장을 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자꾸 성장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장은 뭐가 하냐면 내 영혼이 성장하지 육신이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은 보존하는, 내가 쓰는 도구기 때문에 이거는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죠.
잘 관리하고 보존하면서 내가 주어진 시간을 이 육신을 잘 쓰면서 내 영혼을 성장시켜야 되는 거거든. 우리는 내 영혼 성장을 하려고 이 지금 육신을 쓰고 100년 안팎의 시간을 받아가 오는 게 인간이에요.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라니까. 밥 많이 먹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맛있는 소고기 등급수 높은 걸 썰어 먹는 게 그게 우리 지금 그 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내 영혼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이제 공부를 하고 하니까 이 어디서 이게 내가 이해되게 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우리가 합리적으로 지금 이제 세상을 더 살 필요가 없으면 없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그렇게 하든지, 그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요. 걱정하지 말고 밤에 자기 전에 한 내가 3일이라도 내가 이해되게 해줘. 이러고 자 그냥 푹.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어. 오케이? 스승님께서 부부나 가족 간의 소통이 되지 않으면 서로 분리해야 서로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 요즘 같이 살지만 무늬만 부부처럼 사는 쇼윈도 부부가 많습니다. 이렇게 분리하지 못하고 같이 살지만 서로 간섭하지 않고 사는 것도 불리한 것으로 보아도 되는 것인지, 서로 떨어져 살아야만 불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거 참말로. 우리가 분리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이 가다가 조금 분리를 한다는 건 30%짜리가 있고 70%짜리가 있고 100%짜리가 있는 거죠. 분리에 100%를 놓고 우리는 지금 상태가 어떠냐 따라 가지고 요거는 30% 분리해야 된다. 요렇게 되면 30%에 서로가 간섭하는 걸 안 하게끔 분리하는 거죠. 30%. 분리는 왜 하느냐 하면 간섭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가 간섭하는 게 잘못돼가 있으니까 간섭을 하지 말면서 한번 살아보자가 분리예요. 그러면 30% 분리는 집 안에서도 가능해요. 집 안에서도. 우리가 같이 살면서 분리하는 방법이 서로가 간섭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요래 갖고 이게 의논이 잘 된다면 각 방을 쓰고 간섭하지 말고 남처럼 요렇게 살아보자는 거죠. 자꾸 같이 있으니까 또 습관이 실실 나와가지고 이래 간섭이 들어와요. 눈치도 실실 보고 이제 물떠무러 가는데 눈치 보이는 거라 이게 또. 눈치 보는 거는 간섭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간섭이 아직까지 연결돼가 있는 거라. 물 떠먹으러 가도 합의를 잘했으면 그냥 내가 물 떠먹고 들어가면 당신 물 드실래요? 그러니까 요런 좋은 것만 하고 모든 간섭이라는 걸 하지 마라. 간섭. 같이 있으면 밥도 안 먹는 게 간섭이냐? 아니에요. 밥은 같이 먹어도 되는데 반찬을 잘했니 못했니 간섭하지 마라는. 내가 반찬을 냈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하네? 그럼 남자가 반찬을 해서 내가 거기에다 입대고 간섭하지 마. 맛있게 했든 맛없게 했든 내가 반찬을 냈는데 네가 왜 간섭을 하네? 그럼 남자가 반찬을 해서 내가 거기에다 입대고 간섭하지 마. 맛있게 했든 맛없게 했든 왜 당신 이걸 안 먹어? 내가 안 먹는 걸 간섭 안 하기로 했잖아. 맛없으니까 안 먹지. 요래 해갖고 같이 지금 지내는 건 돼요. 간섭하지 말라고 우리는 따로 지금 시간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넘어서 갖고 이걸 못 견디내면 어떻게 되냐? 별거 해야 되는 거죠. 별거. 이거 정말. 별거는 어떻게 하냐?
이혼을 안 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게 아니고 간섭을 안 받을 자리 가서 사는 거예요. 그럼 간섭을 안 받을 자리 가가지고 내가 활동을 하는데 이제 간섭이 안 들어오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별거가 제일 길면은 3년입니다. 제일 길게 별거 했을 때 우리가 간섭을 안 받고 노력을 하는 것이 3년이에요. 그러면 2년짜리도 있을 수 있고 1년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6개월 별거 그거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1년 별거 했을 때 우리가 얼만큼 도움이 되냐? 30% 도움이 돼요. 습관들을 서로가 잡아가고 간섭을 안 받으면서 내가 노력을 한 것이 30%가 정확하게 들어와요. 내가 변했습니다. 상대도 변했고 30%. 2년을 우리가 별거를 했을 때 70% 우리는 이게 간섭을 안 하면서 우리가 습관들을 바꾸습니다.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하려고 내가 지금 분리해가 있는 거예요. 간섭을 안 받고 나는 내 공부하고 당신은 당신 공부해서 3년 후에 맞춰보자는 거죠.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간섭을 안 하면서 놔둬서 서로가 노력을 한 게 분명하다면 90% 조정이 됩니다. 90%. 100%는 안 돼요. 90% 정리가 되면 10%는 이거는 아무런 이거는 우리한테 침해를 안 받습니다. 뭔가 이게 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별거는 최고로 바르게 하는 건 3년 해야 돼. 이제 3년 하는데 우리가 별거를 하는 것도 나중에 이걸 잡으면 어떻게 되냐. 3년을 하는데 네가 10년 살고 3년 하냐, 20년 살고 3년 하냐, 30년 살고 3년 하냐. 10년 살았으면 너가 1년만 별거 해도 돼요. 1년만 별거 하는데 이게 3단계로 내가 정리해 가는 거죠. 3단계로. 그렇게 이 100일, 100일, 100일이 이것이 우리가 1년을 100일로 쪼개듯이 쪼갠 식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20년을 우리 같이 살다가 별거할 때는 너는 2년 별거를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그럼 30년 살다가 별거를 해서 우리는 좀 헤어지기보다는 뭔가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3년 별거를 해야 그게 가능하게 돼 있는 거죠. 프로테즈까지 이렇게 안 물으니까 설명을 그거까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그거 내놓으면 또 그거로 질문할 게 있겠죠. 근데 요렇게 해서, 우리가 별거까지 하는, 요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 안에서 그러면 30%를 간섭 안 하고 있으려 그러면 요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요걸 해낸다면 집 안에서 해도 돼요. 근데 이걸 못 해내면은 별거를 해서 해야만 된다. 왜? 너희들 근기가 그렇게 안 된다. 근기 자체가 모질하기 때문에 집 안에 같이 있으면서는 그게 안 된다. 왜? 내 습관들이, 내 욕심이 많아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이 말이죠. 근데 3년 만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맞춰보니까 아직도 안 맞아. 너는 완전히 니혼 이래가 갈라져야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한테 득되고 서로한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헤어졌더라도 어떻게 되냐. 30년 사는 사람이 3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보고 헤어지면 남이 되냐. 안 돼요. 저 사람도 노력을 했고 내가 노력을 했는데 그래도 안 맞아 헤어졌다면 거기에서 아무리 안 돼도 70%는 우리가 맞춰진 게 있기 때문에 노력해갖고 이룬 게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남이 안 됩니다. 이 호적이 걸려갖고 있는 이것 때문에 사실은 간섭이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호적을 분리해버려야 돼. 그러면 간섭하는 게 내가 간섭하던 게 자꾸 끌려오던 게 딱 끊어집니다.
호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왜? 호적을 해놓은 건 하늘에 맹세한 거라서, 이 또 나라에 맹세한 거라서, 우리가 맹세한 거라서 이것이 권리 갖고 있는 게 30%가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그렇게도 못 고치질 때는 호적을 딱 정리해야 되는. 그래갖고 습관을 고치게끔 노력을 하면 나중에 호적을 같이, 우리가 호적 같이 하는 건 쉬워요. 헤어진 사람이 호적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이것까지 딱 해갖고 우리가 노력을 해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노력이 안 되던 것들이 튀어나오고 안에 있던 것들이 튀어나와서 다시 만지기 시작을 해요. 호적이 있는 한 그게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걸 분별해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노력을 다 했다 하는 거예요. 노력을 3년을 다 해서 우리가 분리해갖고 따로 산다라고 하면 여기서 서로가 도우면 딴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이 서로가 도움받는 것도 다 끝나고 내 혼자 딱 있으면 너는 조금 있으면 하느님이 인연을 딱 줍니다. 왜? 노력 다 하고 이혼했기 때문에. 너하고 파트너 될 사람을 또 보내줘요. 그게 자연이에요. 노력도 안 하고 좋은 사람 만나려고 그러죠. 그래도 줘요. 주는데 된똥 줘요. 똥무수 피했는데 된똥 준다니까. 여기서 그 일이 정확하게 또 벌어져요. 인자는 더 아프죠. 된똥은 더 아파. 빨리 일어나고. 노력 안 하고 좋은 일은 절대로 올 수 없다. 대자연의 법칙이에요. 노력한 사람한테 행운을 주게 돼 있고 거기에다가 큰 힘을 주게 돼 있고 다시 시작하거라. 요렇게 하는 거예요. 왜? 자연은 우리 부모이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할 만큼 했으니 다시 시작하거라. 이래갖고 또 인연을 보내줘서 내가 필요한 걸 하게 해줘요. 우리가 잘못해서 어떤 일이 당하는 거니까 잘못한 거를 바르게 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우리 몫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홍익 인간들이 지금 스님한테 교육을 받는 것이 너희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잘못 사는 거를 바르게 가르쳐줘서 내가 반성할 거는 반성하고 내가 이게 노력할 건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하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다시 한번 인생을 살도록 모든 힘을 준다. 특히 돌싱들은 너는 공부해야 됩니다. 안 하면 너 인생 다시 안 풀립니다. 2013년도부터는 그렇게 돼가 있어요. 절대로 인생 안 풀린다. 노력해서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고 나면 정확하게 너희들 인생을 풀어준다. 집안이 어려워진 사람들 노력 안 하면, 교육 안 받으면 너희들 안 풀어준다. 우리가 저쪽에 요양보호사들 어려워졌으니까 요양보호사 하죠. 잘 사는데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 있어요? 잘 사는데 내가 요양보호사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네가 어려워져서 요양보호사를 한다라고 들면 너희들이 교육을 받고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어려움에서 다 풀어준다. 요양보호사를 안 하고 너 인생을 살아가게끔 다 풀어준다. 노력하면. 우리 망한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 너가 교육을 받고 노력을 하면 거기에다 힘을 준다. 다시 하게끔. 요거에 우리는 자연에다가 절대로 원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0.1mm도 틀리게 운영한 적이 없고 니한테 줄 거를 0.1mm도 덜 준 적이 없고 모든 것을 너희들한테 줄 걸 다 해준 게 자연이고 이걸 잘못 쓴 거는 내기 때문에 자연의 푸념에서도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뜻이 안 맞으면 분리형으로 가야 된다. 분리. 30% 안 맞을 때 분리를 하면 빨리 정리할 수 있고 70% 안 맞을 때 분리하면 더욱 더 노력을 해야만 되고 100% 안 맞아서 이게 분리되면 더욱 노력을 해야 되는 그 함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노력을 할 때 교육을 시켜줄 스승을 만나면 정확하게 풀려가고 다시 원위치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의 사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예. 앞서 스님께서 가르치심에 조그만 해답은 나왔으리라고 봅니다만 확실한 답을 구하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실이 아무리 암울하다 하더라도 시대마다 언제나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나서는 이들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오늘날과 같이 발전된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나가야 하는 주역의 홍익인간이라면 이 시대의 홍익인간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합니다. 예. 우리 인류는 희생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의 모든 만물이 희생 속에서 태어난다라는 거죠. 희생 없이는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신물질도 새로운 물질은 희생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물질 희생 속에서 물질이 태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정신적인 삶의 영양분은 이 우리 인간 희생 속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이만큼 발전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다라는 사실. 이것이 인류 역사입니다. 우리는 희생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그런데 이걸 또 풀어가면 어떻게 되냐? 그게 희생이라고 할 것이냐? 자연의 환경이다. 희생을 우리가 단 어디에다가 갖다 붙여서 희생이라 할 거냐가 희생이지. 이걸 우주 공간에 놓고 있으면 이것은 희생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면 자연스러운데 희생을 어떤 쪽이 희생이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정리를 해 들어갈 수 있느냐? 생각이 단순한 데서 희생이 일어난다. 내가 지금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한 생각을 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깊은 생각에서 지금 당장 희생하는 법은 없다 이 말이죠. 희생은 네가 자충하는 거지 누가 해라 한 적도 없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가 희생을 쳐다볼 때 희생을 공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희생했지. 희생을 한 것을 공치사 하려고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람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응? 희생은 네가 희생을 내시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히 그 희생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걸 애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희생이 있어 오늘날에 발전하는 것이 그것이 너의 대가입니다. 그게 다음 생에 네가 태어날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 그거는 애도를 할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을 할 수 있는 바탕에 지금 그 환경에 놓이가 있는 사고 때문에 네가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고력. 내가 가진 사고력이 편중돼 갖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희생한다. 응? 내가 가진 사고력이 편중되지 않으면 절대 희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든 어떠한 이 잘못을 내가 맞이하게 되는 것은 편중된 사고 속에서 어떠한 안 좋은 조건이 오는 겁니다. 이것이 또 사회가 새롭게 잡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질량이 모자라고 질량이 약하면 항상 희생하는 겁니다. 네, 요런 거죠. 이제 요런 걸 가지고 그런 희생으로 바탕으로 해갖고 우리가 오늘날에 자라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그 멋대로 하면 됩니다. 그분들을 애도하고 감사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 또한 지금 오늘날의 인생을 희생하는 것이다. 이걸 거룩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희생은 거룩한 겁니다. 새로운 인류를 만들고 새로운 질서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우주를 이루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인데 이거는 훌륭한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내 인생을 불태우는 것도 희생이에요. 무엇을 희생으로 치고 안 희생으로 칠 거냐 이거죠. 모든 인간은 희생 속에서 우리 업을 소멸하는 거예요. 나의 희생 속에서 내일이 빛나고 이걸 갖다가 계속 지금 이걸 아리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이것을 많은 시간을 누리면서 이 안에서 우리가 깨우치게 하려고 지금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지금 운용되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는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걸 아리키기 위해서 있는 일들인데 여기서 뭐를 희생이고 안 희생이고 따질 일은 앞으로 미래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나의 인생을 멋지게 사는 것으로 그것도 희생인데 그 안에 멋진 이 꽃을 피우는 것이다. 요거죠. 그러니까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우리가 많은 걸 겪으면서 온 이 시대에 누구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아주 훌륭한 희생이고 누구는 이게 나라를 좀 배신하면서 살라고 막 이렇게 발동치다 보니까 그거는 개판 같은 인생이고 이래 보면 안 된다. 이것도 희생이고 저것도 희생입니다. 그는 다 훌륭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잘못했다라고 쳐다보는 그거 잣대는 어떤 쪽에서 보고 어떤 쪽에서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인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 돼. 모든 환경이 다 존재해야지 굴러가는 게 인류사회지. 그걸 어떤 거는 잘못이다 아니다라고 지금 이렇게 잣대를 가지고 안 쓰는 것은 이거는 미래에 큰일 날 사람들이 그렇게 잣대를 갖다 대기 시작을 하면 시작 자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이제 크게 한번 풀어갈 때가 이제 곧 오는 거죠. 이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누가 영웅이다 안 영웅이다 할 거 없어요. 이 시대를 만들어낸 모든 희생이 그래서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는 모든 조상의 을을 빛내라는 것은 누구는 반동이니까 그거는 빛내지 말고 누구는 아주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거를 빛내라는 게 아니고 모든 역사의 조상의 을을 빛내라고 한 거예요. 희생 안 희생 따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해됩니까?